오신 거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청주여성의전화 성폭력 상담소장 김현정입니다. 네, 우선 사건의 경과 보고를 간단하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중학생 성폭력 사망 사건은 작년 2021년 5월 12일 날 성폭력 피해를 당한 두 여학생이 청주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10회 진행했고요. 1심 선고일은 작년 12월 1일이었고 또 2심은 올해 6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가 이 중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재발 방지 조치를 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도교육청, 도여성정책관실, 또 피해자 유족분과 또 법률 조력인, 그리고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함께 주간 간담회를 6회 진행했습니다. 추모제를 3회 진행했고요. 10일째 되는 날, 그리고 100일, 그리고 올해 5월 12일 날 일주기 추모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너무나 여기 모이신 분들의 마음이 안타깝듯이 저희들의 마음도 너무나 속상하고 힘듭니다. 저희 피고인의 엄정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구글을 통해서 만여 명 이상이 참여해서 저희가 제출하기도 했고요. 또 의견서를 3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함께 법원에 제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애써달라는 안타까운 청원까지 올리었습니다. 사실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두 여학생은 피해자들은 없습니다. 그 25년이 가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기징역이 검사가 내렸는데도 25년으로 그것이 억울하다고 피고인은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저희가 와서 쓰게 됐습니다. 이를 위한 저희가 릴레이 1인 시위를 작년 9월 9일부터 2심이 열리는 6월 9일까지 법원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했고요. 재판을 참관하는 날에는 매일 법원 앞에서 침묵 시위와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의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두 어린 학생들에게 조그만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선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개내의 이성지 회원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살고 있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대법원에 온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만일 제가 오늘 이곳에 방문한 이유가 청주에서 있었던 두 청소년의 비통한 죽음이 아니라 보다 일상적인 이유였다면 대법원 곳곳에서 묻어나는 정의, 진리, 합리성을 향한 상징과 이 건물들의 웅장함에 존경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실과 정의라는 드높은 가치에 이토록 무색한 감상이 드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숭고한 가치들은 말 그대로 어른들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진행, 두 청소년의 죽음, 그리고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 어디에 정의가 있고 어디에 삼립성이 있으며 도대체 어디에 진실이 있습니까? 이 귀중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 수사기관은 그리고 재판부는 마땅히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그저 그럴듯한 외피에 두른 채 성찰 없이 권한을 행사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정의롭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의 모든 행위가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합리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부의 모든 판단이 곧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자신 안에 차별과 편향을 먼저 의심하십시오. 피해자들의 고발에 경찰은 어째서 안일하게 대응했습니까? 수사기관은 어째서 피해자가 사건 현장을 촬영하고 제출하도록 했습니까? 왜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학대한 가해자를 신고한다는 너무나도 정당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재판부는 자신 안의 차별과 편향부터 기각하십시오.
가해자 측에서 왜곡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들어 피해자들을 모욕할 때 왜 그것을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건임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그리고 반성을 모르는 가해자의 태도에도 엄벌을 바라는 피해자와 가족들, 청소년들, 시민들의 하나된 바람에도 어찌하여 선고되어야 마땅할 엄벌을 선고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한 자신의 옳음에 대한 확신이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보호와 회복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해쳤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판결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연대할 것입니다. 네, 이성지 활동가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하라! 마련하라!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하라! 폐지하라! 네, 이성지 활동가의 말씀대로 사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징역 25년이 확정되었는데요. 사실 이것으로 모자랍니다. 앞으로 세상이 변해야 되고 두 학생을 죽인 피고인이 당당히 살아가는 이런 세상은 저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엽 공동대표이신 최승희 대표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하라. 성폭력 피해는 85%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며 그중 15.8%가 친족에 의한 피해자이며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치로 나타난다. 시 공간으로 밀접하며 친밀한 대상에 의한 성적 학대 및 착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가해자의 영향력과 회유, 위협에 이미 저항력을 상실한 채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된다. 하지만 열악한 가족 지지망, 생계의 문제, 가족 분란, 가족 해체에 대한 죄책감, 오히려 문제아로 낙인 찍힐 것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누구에게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 고통은 시간과 함께 지속되어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영원히 살해된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단 피해자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변인의 삶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폭력 피해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는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와 관심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국가가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 성인지 감수성 없이 시스템대로만 처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성폭력 피해자는 2차 피해, 3차 피해 상황에 노출될 것이며 성폭력 범죄의 환경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환경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계부의 성폭력에 시달려오다 급기야 친구까지 계부에게 피해를 입게 되었다. 우리의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은 드디어 용기를 내어 고소했지만 가해자의 거짓말, 주변인의 태도 등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의 분리,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들의 안전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우리 사회와 국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믿고 의지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불안의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자신들의 안녕보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우선하며 그 고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목숨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법부는 피해자의 목숨을 건 외침보다 가해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로 피해자를 사지에 몰아넣는 우리 사회 시스템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었다. 피해가 지속되었다는 것,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가해자가 상습범이며 파렴치범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판단에 의해 피해자들을
외침을 외면하였다. 국가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홍보하고 실적 관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보호와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라. 국가는 제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피해자에게 피하라고 말하지 말고 피해가 발견되는 순간부터 가해자와 그 주변인에 의한 2차 가해들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라. 네, 대표님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시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등한 사회라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에 있는 여성 승무원이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문의 남성에게 살인당하는 사건을 뉴스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정말 안정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정말 보호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곳에 모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단결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친족 성폭력 피해를 입으시고 생존자로서 당당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선 지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을 끝내고 싶었던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은 최선을 다했지요. 피해를 당하자 시스템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개인이 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모두가 밖으로 도움을 청하지는 못합니다. 특히나 성폭력은 그 특수성 때문에 더욱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 감수하고 아이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시스템은 제대로 움직였나요? 제대로 응답했나요? 피해 그 자체로도 세상이 무너지는데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결국은 그들을 마지막으로 몰지 않았을까요? 그 좌절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나요? 감당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난 오늘 아이들은 비로소 밭은 숨을 마저 쉬고 안식할 수 있을까요? 오늘로써 또 다른 미소와 아름이가 태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미래의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족성폭력 생존자 유민입니다. 먼저 늦게나마 이번 사건의 유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청소년기까지 수년간 친부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 동생 같은 피해자들이 당시 어떤 심정이었을지 짐작되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피해가 지속되던 중학생 때 저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말하면 소문이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가정이 붕괴될까 무서웠습니다. 내 이야기가 엄마와 동생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했습니다. 어린 피해자들에게 이런 고민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성폭력은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사람이 겪는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사람이 겪는 피해입니다. 멀리 외딴 섬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집,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피해자들이 죽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인면수심의 가해자를 욕하는 잠깐의 분노만으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부디 피해자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모두 가해자의 잘못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 또한 이번 피해자들을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존자 유민이었습니다. 네, 다음 발언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서 시위와 어떤 그 연대를 하고 있는 공패단단과 함께 항상 그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시위에 연대하고 있는 군포성폭력 상담소의 활동가 뿜마입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만 아프고 싶어서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합니다. 불효녀 되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해요. 고 김미소님이 유서에 남긴 글입니다. 두 피해 여성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자신의 마음이 이기적이라며 미안해했습니다. 왜 이 사회의 여성들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도 이렇게 미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일까요?
그만 아프고 싶다는 마음을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고인의 마지막 말에 동시대를 살았던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피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책임을 느낍니다. 청주 중학생 성폭력 사망 사건은 이 성범죄의 가해자 본인과 검찰의 성인지 전무와 수사기관, 지자체, 학교의 제도적 미개입, 미보호로 일어난 죽음입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 증거와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요구하며 경찰의 가해자 체포, 구속영장을 3번이나 반려하였습니다. 시 관계자는 보호 조치에 나섰지만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법과 피해자 탓을 하였고, 경찰은 영장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반려되었다며 검찰을 탓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의 절차적 문제 보완 및 보강 수사가 필요했다며 경찰을 탓했고, 교육청은 두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야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며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성찰이 없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재생산되었고, 사회적 안전망인 수사기관, 지자체 등의 기관이 아동 청소년 학대,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공적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난 죽임입니다. 우리 사회는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군포 여성 민호의 성폭력 상담소에는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 여성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 사회에서 성범죄자는 그치지 않는 것일까요? 여성을 타자화하여 성적으로 도구화하며 무생물 취급하는 이 가부장제 사회의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외쳐왔지만 늘 무시되고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 구속수사 및 엄벌을 촉구합니다. 아동학대, 성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 담당자들의 민감성을 강화하고 섬세하고 세분화된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역 내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지원 강화를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친족 성폭력 피해 생존자 푸른나비라고 합니다. 성폭력 생존자 노유다님의 글을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친족 성폭력 생존자이자 움직식 출판사 공동대표 노유다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에 가까운 방치하에 두 오빠에게 성폭력을 겪었습니다. 뉴스와 신문 보도를 통해 청주 아이들이 겪은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만의 방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관한 사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음에 화가 났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공유했을 외침, 무력감, 아이들은 분명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 일도 아니야. 이런 말들로 토악질나는 세상에 적응해가는 우리 모두 공범입니다. 아이들의 자살은 포기가 아닌 항거였습니다. 여성과 소수자의 공통에 침묵하는 세상에 대항하기 위한 마지막 외침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아이들의 외침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면서도 모든 것을 걸고 법정에 나서서 투쟁하는 모분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세상의 폭력에도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아이들의 승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은 생존자 모두의 죽음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파렴치한 저 범죄자에게 승리해야 우리 역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프고 두려웠던 우리 자신이기에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지금이라도 용감하고 친구를 위해 쓰며 사랑이 많았던 아이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세상을 바꿉시다. 이상입니다. 움직식 출판사 작가 연대 서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법원 선고기일이 추석 연휴에 잡혔습니다. 갑작스럽게 잡힌 일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한국여성의 전화 닷 활동가와 성남여성의 전화 박피록 통합상담소 소장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당연한 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오늘 대법원은 친족 성폭력, 그루밍 성범죄, 아동학대 등을 저지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오늘의 대법원 선고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친족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1년 5월 12일 2명의 여중생이 청주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어려서부터 친모의 방임과 계부의 성추행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던 소녀 아름이, 그리고 계부에게 강간을 당했음에도 말할 수 없고 힘겹게 말했을 때 친모에게 저지당했다. 그런 그가 느낀 좌절감은 어떠했을까? 또한 계부가 자신의 친구 미소를 강간하는 것을 숨죽여 보고 계부의 구속영장이 수차례 기각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아름이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후 그는 자신의 현실을 꿈이라고 말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미소와 아름이, 당시 두 소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돈 많은 두 소녀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엄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는 재판부를 향해 끊임없이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였다. 많은 시민이 1년여간 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고 애끓는 마음으로 재판부가 제발 두 소년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를 요구했다. 2021년 12월 10일 피고인은 1심 판결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범행을 강제추행으로만 인정했다. 2022년 5월 12일 2심 마지막 공판기일, 이날은 두 소녀가 죽은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법정안은 유족 측의 가슴 절절한 절규와 오열의 눈물바다가 되었고, 피고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처음으로 미소의 부모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간 미소의 유족들은 아름이의 강간 입증을 위하여 미소와 아름이의 친구를 만나고 유효한 증거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드디어 2심 재판부가 의붓딸인 아름에게 저지른 범죄를 강간으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또다시 자신의 죄값이 가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또한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찰과 검찰의 무능함으로 두 아이가 죽었다며 자신도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우린 그 당연한 상식과 공정을 담보받기 위해 얼마나 많이 또 다른 미소와 아름이를 희생해야 하는 것일까? 경찰청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찰에 신고된 친족 성폭력은 모두 424건이다. 이는 형사고소가 가능한 강제추행과 강간만을 집계한 것으로 친족 성폭력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까지 최소 수년부터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범죄 규모는 이보다 더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친족 성폭력은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고 가족들 또한 피해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 제2의 아름이와 미소가 나오지 않기 위해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친족 성폭력 보호체계 마련과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요청한다.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그리고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끊임없이 연대하고 싸울 것이다. 끝으로 오늘의 대법원 선고가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낸 애끓는 유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2022년 9월 15일 청주 여성의 전화,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개내, 충북 젠더폭력 방지협의회,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친족 성폭력 생존자 모임, 한국 여성의 전화 외 21개 지부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회원 131개 상담소. 네, 기자회견문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1년 넘게 진행된 사안이지만
대법원의 피고인 상고 기각은 당연한 결과이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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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